영주TV의 또 영주! 김영훈입니다. 야, 이제 딱딱 맞히는구나. 네. 역시 다가오는 시즌,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프리뷰 시간입니다. 우승 경쟁은 맨시티, 리버풀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팀이기도 하면서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팀. 네 팀이나 있죠. 네. 빅6 중에서 맨시티, 리버풀을 뺀 네 팀이 그렇게 경쟁할 가능성이 크죠. 네, 맞습니다. 네. 또다시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 뻔하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졸라 어렵게 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하튼 요 네 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3위인 첼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첼시는 지난 시즌 너무 아쉬웠어. 무관이었는데 팬분들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리그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은 보여주긴 했지만 어떻게든 승점을 추가하면서 리그 3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벤제마에게 당하면서 네. 레알 마드리드에게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FA컵과 리그컵, 이제 자국 대회에서는 모두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는데 하필 또 두 대회 모두 리버풀에게 승부차이 끝에 패배하면서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사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도약하기 위해서 이적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죠. 바로 네. 이제 로만이 그만두면서 토드 볼리로 바뀌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적 시장에 좀 뒤늦게 뛰어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컨트롤 타워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영입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라임 스털링, 쿨리발리 이렇게 영입을 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은 수비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강하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떠나간 선수들에 대한 공격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임대 복귀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첼시는 리디거도 떠나고 크리스텐센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루카쿠 이 자식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90번이었죠. 네. 그러면서 일단 수비 라인의 숫자를 맞춰놓을 필요성이 있었어요. 치아고 실바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스필리쿠에타가 지금 바르셀로나하고 이적설이 있긴 하지만 아스필리쿠에타가 남는다고 할지라도 아스필리쿠에타도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수비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쿨리발리는 영입을 했고 그리고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네. 다른 선수가 또 필요하니까요. 네, 지금 수비 보강이 조금 더 절실한 상황인데요. 특히 센터백 부분에서는 좀 여러 선수들과 여전히 링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의 킴펜베, 미넨의 파바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시티의 포파나 역시 연결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윙백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인터밀란의 둠프리스 역시 조금 링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센터백 2명하고 오른쪽 윙백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공격수 영입에는 좀 관심이 없는가? 일단은 스털링을 영입했기 때문에 이선 자원을 좀 늘려놓고 카이 하베르츠 중심의 이제 제로톱 전술을 그대로 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니까 수비 보강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첼시는 과연 지난 시즌부터 강해졌는가? 사실상 조금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경기에서 어떻게든 승점을 벌어내는 좀 악착 같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임대를 복귀하는 아르만도 브로야가 거치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난 시즌에 첼시의 힘은 3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3백이 지금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못 바꿨을 때는 지난 시즌의 강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지난 시즌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든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만 이렇게 냅둘 거야? 네. 나만 욕 듣게 냅둘 거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야, 진짜 지가 얘기를 해놓고 나만 이렇게 독박을 쓰나? 네, 여하튼 그렇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럼 토트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 지난 시즌 성적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시즌 초반에 중위권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었죠. 아, 감독이 개판이었지. 그 누누. 누누가 감독 위원님의 누누 아니었나요? 아니야. 누누. 누누. 네, 아무튼 그 이후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네. 시즌 마지막까지 아스날과 상위권 경쟁을 펼치다 리그 4위로 마무리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컵 대회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최종 목표
네,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쥐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름에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아무래도 빅식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반 페리시치, 그다음에 세컨 골키퍼로 프레이저 포스터를 FA로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원에는 이브 비스마를 아, 영입 잘했어. 네 추가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격 쪽에는 에버튼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히샬리송이 데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의 렁글레 데리고 왔죠. 렁글레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콘테 감독은 왼발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렁글레를 임대로 영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왔던 소식은 제드 스펜스죠. 미들즈브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우측 윙백을 영입하면서 대대적인 전 포지션별로 다 한 명씩은 영입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6명 영입했는데 6명 영입이 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왼쪽, 그리고 제드 스펜스가 오른쪽, 그 센터백 자리에 렁글레 가세했고요. 히사릴리송 같은 경우에는 측면도 가능하지만 최전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리케인 백업 역할도 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플러스 요소고요. 그리고 이브 비스만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영입이고 아마 콘테 감독이 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이저 포스터는 사실 뭐 백업 골키퍼니까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위고 로리스 골키퍼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영입이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베르바인, 카터 비커스, 잭 클라크, 뭐 골리니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에메르송을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네. 누구를 정리할지 좀 봐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까지도 영입은 좋은데 여기서 더 영입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에 따르면은 뭐 토트넘은 지금 방출 작업에 조금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뭐 그래서 어떤 선수가 떠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선수 영입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로는 레스터의 제임스 메디슨, 그다음에 AS 로마의 니콜로 자니올로가 있는데요. 뭐 자니올로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보도 따르면은 선수를 포함한 현금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 콘테 감독이 만약의 경우 제임스 메디슨이라든가 자니올로를 영입한다면 약간 포메이션의 변화도 다양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내피셜인데 352도 그렇고 네. 3412도 그렇고 343도 그렇고 3백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 라인의 변화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무기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양한 전술을 쓸 수도 있고 또 공격 조합에서는 손흥민과 케인 이 두 선수 외에도 또 다른 한 자리의 경쟁 체제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시즌 좀 공격 조합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클룹셉스키하고 히샤르일송의 주전 경쟁. 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가 웃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클룹셉스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영입했으면 히샤르일송도 분명히 쓰겠죠. 네, 쓰긴 쓸 겁니다. 네, 콘테 감독이 알아서 하겠죠. 네, 열심히. 네, 일단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토트넘은 확실히 발전됐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이 영입됐다. 콘테 입맛에 맞는 선수단이 구성되고 있다. 이거는 정말 큰 플러스 요소가 아닌가. 네, 전술적으로 어떻게 유연함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아무래도 또 이번 시즌 역시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위해서 또 순항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과 함께 또 콘테 감독과 함께 그 다음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 함께 다음 시즌 어떻게 또 준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지난 네. 시즌 득점왕이잖아요. 네, 다가오는 시즌에는 어떨 것 같아요? 해야죠. 또 득점왕? 또 득점왕 해야죠. 아,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5골 이상 넣지 않을까. 이번 시즌 역시 뭐 20골 이상 넣으면 더 바랄 거 없겠지만 그래도 10골 이상은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10골은 기본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격하세요. 이거 진짜. 여하튼 제가 보기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토트넘의 성적이 달라지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토트넘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네, 아스날입니다. 야, 아스날 지난 시즌 진짜 최악으로 시작해서 아쉽게 끝났어요. 아무래도 팬분들은 좀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아스날 지난 시즌 4위 할 줄 알았어. 네, 저도 4위 할 줄 알았는데. 내 주위에 아스날 팬들 다 얘기하지 말라고. 네, 아스날 4위 가능성 높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면 자기들이 보기엔 교대로 조용히 4위 차지할 것 같다. 준이 형이 대표적이고요. 종윤이도 그랬고요.
아스날 팬들이 다 그랬거든요. 네, 뭐 아스날 팬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저 역시 아스날 팬이지만 아무래도 아스날은 막판에 또 이럴 거라는 걸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까 진짜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어요. 여하튼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쳤는데 사실 아스날이 2021년 여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클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1억 3천만 유로 정도를 냈다 질렀더라고요. 많이 썼어요.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나는 영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 뭐 비밀리에 움직인 영입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포지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뭐 아스날 팬분들도 좀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즌 아스날 돌아봤을 때 아스날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최전방 해결사 없는 거. 네, 네, 라카제트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은케티아 마지막에 터졌고. 네. 오바메양은 중간에 떠났고. 네. 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3선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 아무래도 주전조 자카와 파티를 제외하면은 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물론 이제 막판에 엘레니가 또 잘해주긴 했지만. 네,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티어니가 부상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누누 타베레스를 믿을 수는 없다. 뭐 이러면서 왼쪽 라인도 보강이 필요한 건 아닌가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가브리엘 제주스 영입하면서 최전방 보강하고 네. 그런데 진첸코를 영입하면서 왼쪽 라인도 보강하면서 진첸코가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맨시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파비오 비에이라 다음에 마르키뇨스 또 영입했기 때문에 어린 자원들이 또 대거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역시 또 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야, 너 20kg 살 빼면서 체력이 떨어졌니? 점점점 목소리가 이상해져. 야, 분발해. 화이팅! 좋아. 지금 네가 좋아하는 아스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좀 아직은 가슴이 아파서 오히려 그래? 사실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떠난 선수들은 떠날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영입한 선수들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무조건 전력 보강이 잘 됐다. 제주스 프리시즌에 미쳤잖아요. 뭐 7골 정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세비야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제주스는 완전히 물 만났어. 이런 능력이 있는 놈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주스 처음 영입했을 때 아스날 팬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지 찬스를 놓치는데 네. 얘를 이 돈으로 영입하는 게 맞냐. 내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맞다. 영입해야 된다. 야, 한번 비교해봐라. 라카제트하고 제주스하고 누가 낫습니까? 당연히 제주스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이 향상된 거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레발 떨면 리그 들어가서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아스날은 전력 보강을 매우 잘했다. 네, 맞습니다. 어때요? 올 시즌? 올 시즌이요? 4위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첼시의 전력 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첼시는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전력 보강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고 토트넘은 영입이 굉장히 잘 됐다. 그리고 지난 시즌 막판에 아스날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가져면서 4위를 기록했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영입이 굉장히 잘 됐고 프리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스날도 분명히 다가오는 시즌에 4위 후보예요. 4위 이상을 노릴만 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 이번에 얘기하는 메뉴 같은 경우에도 이적 시장에서 지지부진하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에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랑닉 체제도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솔자르 감독의 이 개판 축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은 맨유 팬분들은 계속 속상한 시즌이 속상하지 많이 속상하지. 랑닉 선수 한장한 걸 하나도 못했어. 네. 선수는 선수들끼리 따로 놀고 랑닉은 랑닉대로 막 머리 막 만지면서 힘들어하고 이러는 뭐 팀이 따로 노는 거지. 그러니까 뭐 컵대회에서도 성적이 당연히 안 좋죠. 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탈락할 줄 몰랐다. 지난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되게 안 좋았거든. 더 안 좋았다는 거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악의 시즌을 보냈으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터나우 감독이 빠르게 온 건 좋아요. 터나우 감독이 팀을 만들고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도용에 너무 목을 메고 있어. 너무 오랜 기간 그 이적 시장을 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일단 세명의 선수가 추가적으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좌측 윙백을 볼 수 있는 타이레 말라시아가 일단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엔
토트넘에서 뛰었던 손흥민의 절친이죠.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테나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아약스에서 영입이 되면서 네. 일단 3명의 선수가 추가적으로 네.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시아 영입해서 측면, 그리고 에릭센 영입해서 플레이메이커 한 명 더 늘려놓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센터백,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다 볼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또 맨유에서는 없었던 왼발잡이 센터백이죠. 네, 그 빌드업에도 매우 능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 프랭키 드용이 가세를 해야지만 활용점정, 그러면서 모든 게 마무리가 될 텐데, 하필이면 양아치를 만났네? 바르셀로나가 파이트를 안 팔고 있네? 네, 이러면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속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프랭키 더용을 영입한다고 친다면, 네. 그러면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래도 추가적인 보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카바니가 떠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가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자리에 잘츠부르크의 벤야민 세슈코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날두도 뭐 떠난다 만다 뭐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 가운데 프리시즌 경기 선발 출전해서 교체 아웃되니까 집으로 바로 가는, 그러니까 팬들의 실망감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쪽의 보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잡지 않을까. 터나우 감독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 장악에 힘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을. 뭐 욕도 하고 네. 실수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이 뭐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존의 맨유에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랭키 더용을 영입하든 밀코비치 사비치를 영입하든 다른 미드필더를 영입하든 미드필더 라인을 보강하고 최전방을 보강을 한다면, 그리고 터나우 감독이 예상하는 대로 성적이 나온다면, 네. 그러면은 다음 시즌 가장 강력한 변수는 메뉴가 되지 않을까. 다크호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크호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팀이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변수 같아요. 우승 경쟁에도 변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경쟁에도 변수, 그런 팀이 메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프리미어리그는 경쟁이 너무 빡세가지고 네, 맞아요. 한 팀이 미끄러지면 다른 팀이 진짜 거침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번 시즌에도 이 4위 경쟁도 그렇고 우승 경쟁도 계속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버풀 맨시티가 한 장씩 가져가고 네. 남은 2장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누가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지금으로서 네,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으로서는 북런던의 두 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토트넘하고 아스날이 네, 가져갈 것 같다. 선수단 보강을 알차게 마친 두 팀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투엘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투엘 감독이 또 어떻게 전술을 변화를 시키면서 유동성 있게 이제 상대 팀을 상대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맨유도 테나 감독이 왔기 때문에 이 또 새로운 무대에 또 새로운 감독, 상대하는 팀들 감독들 역시 테나 감독을 거의 처음 상대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맨유가 얼마만큼 준비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첼시의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 감독 시절에 7개인가 8개 포메이션을 돌렸어요. 네. 그래서 팀에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포메이션으로 전술로 그걸 커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첼시도 뭐 당연히 전력 보강을 하겠지만 이대로 마친다 할지라도 무너질 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큰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콘테 감독이 원하는 대로 선수 구성이 됐는데 초반에 성적이 안 나오면 약간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아무래도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몰아치는 이 힘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최종만 어떻게 보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은 뭐라고 해야 할까? 좋은 감독인 것 같으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아르테타 감독이 성적을 낸 건 FA컵 우승 한 번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팀을 조금 방향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네, 이제 3년 프로젝트가 끝나가야 되는 시점이죠.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프로젝트 안에 있나? 뭐 이명철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3년 보내고 4년째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은 결과를 내야 된다. 결과 못 내면 제가 보기에는 자리 보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네, 그래 그런 생각이 보입니다. 있고,
터나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팀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터나우 감독은 역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 알 수가 없다. 이거 예상하면 예상하는 게 이상하다. 맞추는 것도 이상하죠? 예상했죠 아까 전에. 아니요. 그런가요? 야,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아니고 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경쟁이 뜨거울 것이다. 그리고 이 팀뿐만이 아닙니다. 다크호스도 있습니다. 다크호스들이 올라오면 여기서 미끄러지는 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편 다크호스 편도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